이 지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튀르키예, 네, 시리아 자고 일어났더니요 네, 사망자가 7천 명을 넘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네,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이 7.8 규모의 강진, 또 이어서 음, 바로 여진이라고도 불리지만 네, 7.5의 그렇죠. 강진이 일어나서 두 네, 차례 강진과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음, 지진 소식 듣고 좀 어떠셨나요? 네, 네, 아주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죠. 사실은 지진은 또 불가 항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또 다치고 지금 아직도 구조를 못 하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네, 또 그 지역의 날씨가 춥고 음, 눈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음, 바람 이런 걸로 해서 구조 활동이 더뎌지고 있고 네, 그래서 골든 타임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죠. 걱정입니다. 뭐 세계 각국에서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재재난 지원을 위해서 구조대가 또 파견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이념도 초월하고 음, 또 국경도 초월해서 도와야 되겠죠. 네. 네, 우리도 지금 긴급 구호대가 네, 출발했다. 어젯밤에 출발했다는 소식이 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새벽 1시 10분에 음, 인천공항을 네, 출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그 공중급유기가 음, 동원이 됐고요. 그 네, 중에서 이제 소방관들하고 음, 재재난 구조팀들 또 군에서도 한 50여 분이 투입이 됐어요. 네, 특전사에 보면은 대응팀이 있습니다. 음, 대응팀 인원하고 그다음 간호장교 또 군의관을 네, 포함해서 5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하,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호 물자라든가 또 우리 수행하러 가는 팀들의 네, 사용할 물자를 싣고 갔죠. 그리고 아, 우리가 500만 불 정도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형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했듯이 한국 네,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와서 네, 참전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트르키예인데 다행히 연락 두절됐던 한국 여행객들은 모두 대피했다 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키에는 사실 6.25 때 참전국이고요. 네, 참전한 16개국 중에서도 여당급 규모를 보낸 그렇군요.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참전 규모 면에서는 한 네 번째 어, 정도 되죠. 예, 미국이 제일 많이 참전을 했었고 음, 영국, 캐나다, 네, 그다음 터키 순이고요. 사실 터키 같은 데는 또 우라이 알타이어라 해서 우리랑 네,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음, 어순이 비슷하고 그래서 형제국으로도 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재난팀을 보낸 것은 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여러 가지 그 상황 여건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외신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걱정이 되는데 네, 자, 안전하게 구호 활동 우리 대원들이 펼치고 또 많은 또 인명을 구조해서 빨리 또 복구에도 저희가 또 힘을 또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구호가는 이제 공중급유기 군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한 네 대 정도 있거든요. 공중급유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재재난이라든가 갑자기 급파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빨리 갈 수 있었던 것도 군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군용기는 민간 항공기와 다르게 각 국가의 영공을 지날 때는 다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용기가 함부로 다른 나라의 영공을 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데 신속히 한 것 같고 네. 또 재재난팀 특전사라든가 재재난팀이나 이런 인원들이 갑자기 비자나 여건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만들고 뭐 이렇게 그렇네요. 하는 것도 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원래 어제 11시 저녁 23시에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음, 것들 준비 과정에서 조금 아, 지체가 돼서 예, 오늘 새벽 1시 10분에 출발을 했고 음, 이제 한두 시간 있으면은
도착을 해서 네. 임무 수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재난팀들도 가서 재재난을 구조하면서 네. 안전하게 오는 것이 또 그럼요. 중요합니다. 사실 아직도 여진이 있고 또 거기 붕괴된 지역이라든가 또는 붕괴 예상 지역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한 가운데서 재재난 구조를 하고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이 제일입니다. 네, 네. 우리 구조팀들 안전하게 돌아오길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자, 튀르키예 소식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다뤄보도록 네. 하고, 자, 현안 중에 어제 전해진 소식, 바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네. 검찰 출석 소식. 원래는 저희가 주말에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출석을 하네요.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주말에 토요일 날 가는 거를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평일에는 민생 분야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신경 쓰고 휴일 날인 토요일 날 가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네. 검찰에서는 강하게 평일 날 금요일 10일 날 오도록 이렇게 네.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가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아하. 11시쯤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토요일 날 그 받지 않고 금요일 날 받았을까라고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땐 좀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도가 있다. 검찰의 아하.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네. 도이치 모터스 1차 그 선고 있는 날이네요. 선고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온통 거기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네. 쏠릴 거 아닙니까? 아하. 김건희 여사가 공범인지 아닌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때 네. 선거 공판을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하게 되면은 언론에서 분산되겠죠. 예. 기사가 이재명 대표 소환 기사가 더 많이 나올 더 수도 많이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것이 덮일 수가 있고 네, 또 네. 이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제 분산 효과가 있어서 네. 그런 검찰이 고도로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토요일 날 만약 소환을 했다면은 온통 금요일 날은 대다수 뉴스들이 도이치모터스 1차 공판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하고 그것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주말 내내.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 요구가 일어날 것이고 예. 그거와 또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 소환인가 비교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을 탈탈탈 털어서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검찰에서 예.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추측이에요. 듣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네. 딱 그 날짜네요. 공교롭지만은 공교롭지 않을 수가 있다. 않을 수가 그래서 검찰이 네. 정치 검찰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네. 네, 바로 비교가 되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를 분산시키고 이재명 대표 포토라인에 선 그 그림 네, 이걸 또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네. 그런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어저께도 네. 보면은 백현동 관련해서 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잖아요. 네. 그럼 내일 10일 날 소환해서는 백현동 조사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40여 곳 압수수색하면 압수수색물 분류 자금만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또 그 다음 또 소환을 요구하겠죠. 계속 소환을 하고 예. 모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나 네. 경기도지사 할 때 모든 사업을 탈탈 틀어서 다시 조사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고 네. 국민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네. 각인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지역화폐 네. 운영사 여기도 뭐 재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쌍방울 뭐 이 네.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것도 있고 지금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또 거기서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모든 거에 대한 걸 조사하겠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가지고 검찰에 또 고소 또 고발하고 예. 그럼 또 이렇게 검찰에서는 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끊임없이 검찰에 소환 하하. 할 수 있는 명분을 검찰에서는 축적하는 것이고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토라인에 서면 일단은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창피 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또 이재명 대표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기 때문에 민주당의 얼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도 연결이 되고 하니까 네. 이것을 아마 내년도 총선까지 끌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네. 총선까지 네, 지금 1년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계속 부를 것 같다. 네, 부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결정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일각에서는 이 검찰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의도성이 있는 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 소환에는 불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검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소환에 계속 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고 또한 답변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가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아, 음, 이것은 너무하다 해도 아하, 검찰이 예, 이렇게 탈탈탈 털고 먼지가 없으면 또 먼지를 뭉쳐서라도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할 겁니다. 음, 이것은 실제 결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 지금이 어떻습니까? 국민적으로 관심은 민생 문제잖아요. 그렇죠. 민생이 대단히 어려워서 음, 경제 위기, 민생 또 안보 위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당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재명 대표 야당 탄압과 또 전 정권 죽이기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네,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내년 총선에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해도 너무한다. 왜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만 터냐? 그렇죠. 이런 여론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은 뭐 본인 문제나 네. 또는 장모 부인 문제, 아, 본부장 문제에서는 너무나 간대하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10일 날이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네. 1차 그 선고가 나면은 음, 어떻게 될지 그것이 분수령이 되겠죠. 그래서 네. 결국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모르겠는데 네. 본인 문제와 주변 문제는 무한히 간대하고 음, 정적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네. 엄한 엄한. 이러한 모습은 리더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리더는 음,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자기에게 엄하고 자기 주변에겐 엄격히 하면서 남에겐 간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가 되는. 네, 반대로 지금 하고 있기 아, 때문에 저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죠. 실망하고 있다. 네,